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술 8월 26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당권을 잡은 지 그때 7.23 전당대회였으니까 한 달 남짓 됐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시 재등극한 지 일주일 정도 됩니다. 8.18 전당대회였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맞상대를 하기 시작한 지 다시 그때 총선에 이어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기세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아주 현란하게 이 변화구를 던지고 또 어떤 때는 돌직구를 던지면서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다. 자,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진 한 3가지 포인트로 제가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경륜이 딸리죠. 이재명에게. 그렇지만 최근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놀았다. 좀 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전을 하고 있다. 정치 신인인데 대선 2번이나 나왔고, 한 번은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지금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을 현재로서는 능가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한 3가지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한 이것이죠. 이재명은 목적이 있어서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갖고 싶었죠. 영수회담, 본인이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대통령과 동격에서 회담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 전에 뭔가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과 서로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법원에 시그널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부터 계속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계속 영수회담 타령해온 것이 사법위기가 최고지에 올랐을 때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했는데 용산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수회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만약에 확정적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이 만나면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반응도 용산에서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총선 이후에 한번 단독 면담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이 뒤통수를 쳤죠. 주머니에서 F용지권에서 10분 동안 막 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다만 꼭 하고 싶으면은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싶으면은 대통령이 주재하고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1+2 회담은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 본인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꼼수로 제안을 한 것이, 그러면은 1대1 회담을 2번 하자. 이재명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하고 또 한동훈과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표현은 영수회담, 대표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결국은 한동훈을 거쳐서 1대1 회담 하자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을 사실상 외면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회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담하고 나서 원래 징검다리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용산께 안 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과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게 없어질 수는 없죠.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는 이 신복들을 동원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 최고위원들을 동원을 해서 막 한동훈을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서 스스로 이제 대표회담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한동훈에게 권한도 없는 대표다. 그러니까 용산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의제로도 설정을 하지 못하는 권한도 없는 당대표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반바지 사장이다. 반바지 대표다. 보통 이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사장을 바지 사장 이렇게 하죠. 기업에서. 그것처럼 오너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바지 사장인데 바지 대표인데 그것도 반바지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심지어 한동훈은 허수아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회담을 깨겠다는 이야기죠. 왜 깨야 되느냐? 원래 이재명이 제안한 대표회담, 한동훈과의 대표회담은 징검다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한동훈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TV 생중계하는 그 회담을 하자, 대표회담 생중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TV 생중계를 빌미로 해서 이재명은 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생중계를 하자는 것은 자기 정치쇼 하려는 것 아니냐, 한동훈에게. 왜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형식이면은 회담을 아예 치우겠다는 이 반응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원래 어제 회담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대표회담 이재명과 한동훈,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다고 목요일 날 발표를 하면서 어제 회담을 병원에 입원하고 이재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어제 회담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기냐 무산이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재명은 하기 싫은 거죠.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 이번에는 다시 변화구를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TV 생중계하자 이거는 돌직구를 던진 거죠. 이번에는 변화구를 넣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TV 생중계 하자는 게 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TV 생중계를 안 하면은 회담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생중계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 여야의 현안이 뭐고 왜 전국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알아야 되니까 생중계를 제안을 했지만 뭐 회담 전체가 생중계 안 해도 된다. 뭐 보통 할 때처럼 이 오프닝 서로 인사하고 이럴 때만 그 생중계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해도 된다. 굳이 이것 때문에 회담을 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변화구를 날리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평상에서 좀 난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이 변화구에 현란한 변화구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가 아니라도 회담하자 이렇게 하는 데서 지금 반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막 이재명을 조롱을 했던 반바지 대표 허수아비 권한도 없으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던 최고위원이나 이재명의 신복들도 측근들도 지금 굳이 TV 생중계 안 해도 되니까는 회담하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황을 하는 거죠. 변화구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돌직구 들어왔다가 한동훈의 변화구가 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한동훈이 다시 또 돌직구를 던집니다. 돌직구 던졌다 변화구 던졌다. 이번에 돌직구를 또 던졌는데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재명의 뼈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민생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 민주당 패스트 트랙 좋아하죠. 다수당의 힘으로 막 그 신속 처리 안건이죠. 그때 뭐 공수처법, 뭐 선거법 이런 거 다 거기다 올렸죠. 패스트 트랙에. 근데 그런 정치적인 법안만 올리지 말고 민생 법안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민생 법안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는 그 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번 당정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이제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 민생 법안. 우리 민생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뼈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결과도, 자, 10월에 1심 2개 나오죠. 재판 결과도 속속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면은 날선 해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로 간의 쟁투가 이어질 것이다. 10월에 1심 2개가 나오면은 손절론, 민주당 안에서 손절론이 것이 뭐 거의 분명하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 자, 그래서 날선 해석이 나올 것이다. 1심이 2개가 나오면은. 한동훈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간의 쟁투도 막 이어질 것이다. 이 야당 안에서 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이재명 손절론이 일면서, 그리고 여당에서도 오늘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1심 판결 10월에 내려라.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도
촉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계속 판사에 대한 협박, 겁박, 해유 이런 게 있어도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재편 결과도 속속 나오면 날선 해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로 간의 쟁투가 이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변화구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재명 재편 결과와 많이 혼란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민생을 좀 챙기자고 제안을 드린다. 그래서 민생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자. 이렇게 변화구를 또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 위기에 떨고 있는 이재명의 고를 지르는 그런 이야기죠. 자, 10월에 1심 2개가 나올 텐데 그래서 막 혼란이 일어날 텐데 정치적 해석도 난무할 텐데 자, 그거는 그거고 우리 민생 하자. 패스트 트랙에 민생 법안 띄우자. 이재명이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능가를 하는 초반에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첫 번째는 이 대표회장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민생 법안을 이재명의 재판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3자 특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서 좀 여건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날 뻔했죠. 그런데 한동훈이 그때는 경선 국면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2차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호흡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죠. 당과 협의를 해서 제3자 특검법이든 또 다른 민주당에서 설치를 했던 그 사기 공작, 대선 공작 같은 거 있었죠.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는 해병 단톡방. 자,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당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유연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해라. 며칠 전에 몇 시까지 발의해라 해서 오늘 그 시한입니다. 오늘 중으로 발의해라. 막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변화구를 던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오늘까지 발의해라. 정 급하면은 그냥 당신들이 발의해놨던 거 3차 발의를 해놨죠. 최상병 특검법 독소장을 막 집어넣은 거. 당신들이 우리는 당하고 서로 이제 상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는 다 검토를 해서 발의할지 안 할지 발의하면 어떤 걸 넣을지 우리는 상의를 해야 되니까 정 그렇게 당신들이 급하면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발의를 한 법안 독소조항이 많은 최상병 특검법 그걸 철회를 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거 제3자 특검법 그리고 사기 무슨 로베를 했다는 거 그 사기성 거기에 대한 조사도 포함을 하고 또 제3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고 제3자가 특검하는 추천안으로 해서 당신들이 발의를 해라 이렇게 또 역공을 해 나간 겁니다. 정급하면은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새로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 말이 맞죠. 왜 본인들이 발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국민의힘 보고 자꾸 발의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안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으면은 국민의힘은 아직 기초 작업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3차까지 발의를 해와서 잘 알죠. 그러면 자기들이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안을 철회를 하고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걸 철회를 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공작을 벌였던 거 그 부분도 진상조사 수사 대상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동훈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가지 역공을 취하면서 돌직구, 강속구와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서
이재명을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일주일 동안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